반갑습니다. 한의사 엄마입니다. 저는 30살 발달장애 청년을 둔 한의사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33개월에 대구 동산병원에서 발달장애 1급 자폐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I2I가 전혀 안되고 호명 반응 안되고 지시사항 따르기 안되고 대소변 가리기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영구장애로 진단을 받아서 군대도 면제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순했습니다. 정말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고 의미 있는 웃음이었는지 그것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순한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어도 안 되고 인지도 안 되고 사회성도 안 되고 제가 발달장애 아이를 둔 한의사 엄마의 치료법이라고 특정상 ADHD 발달장애 가정에서 치료하기 책을 출판했습니다. 5세를 찍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또 뿌듯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부록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엄마의 육아일기 부분을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육아일기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면 제일 고민되는 게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이 모든 과정이 걱정이죠. 근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시골에 시부모님 계신 집 뒤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보내야 될지 대구 근교의 작은 학교를 보내야 될지 아주 시골에 들어가서 학교를 보내야 될지 근처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학교를 2년 정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집 근처 초등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같이 입학하는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친구 딸이 이제 하영이가 우리 아들의 짝이 되어 주기로 하고 또 학교에 미리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발달장애 아이라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영이가 짝이 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니까 학교에서 또 그렇게 다 도와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빠의 바짓바람 막 정말 이제 매일 학교 가고 아이스크림 사가고 빵 사가고 아빠의 모든 행사에 청일점으로 따라다닌 아빠의 바짓바람과 하영이의 보디가드 모든 것을 다 챙겨주고 또 하영이가 챙겨주니까 여학생들이 다 챙겨주고 이래서 저학년 때까지는 조금은 나은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이제 하영이에게도 개인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반에 편성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학년이 되고 어느 정도 말이 되고 이러니까 학교 생활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은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고 등하굣길에도 굉장히 많은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만 오면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도 이제 5학년 때 이제 아이가 하굣길에 맞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아빠가
학교까지 달려갔는데 우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너무너무 절망했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너무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장래에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통계와 컴퓨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후반부터는 컴퓨터 학원에 보냈습니다. 컴퓨터 학원에 보내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미술 학원을 보내고 뭐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어떤 학원을 보내도 우리 아들은 항상 못하고 힘들고 또 이제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였는데 컴퓨터 학원에서는 우리 아들이 우등생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루에 6시간씩 컴퓨터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학원이 이제 우리 아들 전공은 이제 우리 아들은 컴퓨터를 전공으로 하면 되겠다. 이제 아빠랑 방향을 잡았는데 6학년 때는 그 체육 선생님이 다리 찢기를 모든 전교생에게 다리를 찢어야 된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셨는지 다리 찢기를 너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뻣뻣해서 다리를 찢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 가기 전에 오늘 다리 찢으면 어떡해? 오늘 다리 찢으면 어떡해? 이렇게 너무 불안과 공포 속에 생활을 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교감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도 전혀 뭐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이라서 자기는 이제 원래 하면 그만이고 자기한테 예외는 없다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여름 방학을 마치고 이제 학교 폭력과 그 다리 찢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학교는 그만 다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졸업 일수는 다 맞추고 졸업식에는 온 가족이 다 가서 우리 아들 졸업했다고 축하해주고 중학교는 홈스쿨 했습니다. 홈스쿨이라고 우리가 가르친 거 아니고 한양금정고시학원이라고 남부주차장 지금 만촌역 옆에 그 금정고시 학원이 있었는데 금정고시 학원에 등록하면 그 합격할 때까지 동영상 강의가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을 가면 학생들이 지금 제 나이 또래 엄마들이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기에 중학생 애가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다니고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오전에는 검정고시 학원 가고 오후에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컴퓨터 수업하고 시내에 전문 컴퓨터 수업을 배우러 다니고 또 부족한 과목은 과외를 붙였습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하루는 수학, 하루는 영어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학습과 또 이제 컴퓨터와 학원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나서 고등학교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저희들이 달구불 대안학교라고 대구에 있는 유명한 인가된 대안학교를 보내기로 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사전에 합의를 다 하고 그 대안학교 제일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선생님들이 우리 아들은 학교 생활 못한다고 선생님 쳐다보지도 않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절대 학교 생활 못한다고 선생님들이 단체로 거부하셨어. 우리 아들이 교장 선생님하고 다 합의한 학교에 탈락했습니다. 탈락.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학교를 보낼까 계속 고민하다가 전자공고, 컴퓨터과가 있는 전자공고에 그 편입 한 명 자리에 우리 아들이 원서를 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한 아이 항상 신경 써주시고, 수학여행 가면 가방 다 챙겨주시고, 저는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많은 힘든 아이들도 있지만 부족한 아이들 많이 챙겨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도움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아서 우리 아들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시험 감독하러 가면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는 잡니다. 벌써 공부를 포기하고 답지 다 적고 자고 절반 정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런 컴퓨터 계열의 과목은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니까 탁월했고, 부족한 과목은 계속 학원 선생님한테 과외를 붙이고 하면서 전교 2등 성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내신이 이제 굉장히 좋고, 수능은 이제 과외로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장애 전형으로 서울대 컴퓨터과에 넣고 싶었는데 1점 차이로 계속 떨어져서 장애 전형으로는 못 들어가고 실업 전문계 전형으로 가톨릭 대학교 컴퓨터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먼 부천에 있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한번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만, 또 이제 붙었으니까 짐 사들고 기숙사에 아이를 짐 넣고 이제 아이를 기숙사에 넣는 날, 저는 못 따라가고 아빠가 따라갔는데, 저녁을 먹고 아들한테 기숙사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계속 아빠 주위를 뱅뱅 돌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라고 이렇게 밀어넣고 주섬주섬 올라가는 아들을 보고 아빠가 대문 앞에서, 가톨릭 대학교 대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눈물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고민을 하다가 기숙사 적응 못하면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신도림역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와서 상담을 하고, 우리 아들이 주말이나 방학 때 쉬고 기숙사에 적응 못하면은 오피스텔에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잘 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 아들이 가톨릭 대학교 있을 때 즐거웠다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적응하면서 섞이는 것이 우리 아들한테는 즐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컴퓨터과 애들이랑 우리 아들이 나중에 벤처 회사를 하면 지원해 줄 거라고, 가톨릭 대학교 애들 다 애슐리, 컴퓨터과 애들 애슐리에 데리고 가서 다 밥 사주고, 우리 아들 좀 부족하지만 제일 챙겨달라고, 전 진짜 저희 남편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바짓바람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대학교를 참 생활을 잘했습니다. 서울대 갔으면 이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라고, 적응 못하고 아마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대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서울 말씨를 쓰니까 말씨가 다정하고, 컴퓨터과 공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라서
잘 적응하면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졸업반이 되고 나서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컴퓨터과는 수도권이 취직하기가 나은 것 같고, 대학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좀 막막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차피 아들이 수도권에서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이제 옮기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모 30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던 목동에 있던 아빠 연구소와 대구에 있던 한의원을 합쳐서 사당역에 푸른나무 한의원, 푸른나무 아동심리연구소, 푸른나무 진로 적성연구소를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저희 아들에게 너무너무, 또 저희 가정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오피스텔에서 아빠가 상담을 할 때는, 상담하러 학생들이 오면 우리 아들은 자리를 피해 줘야 됐어요.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주위를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제 합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모든 접수라든지 검사를 다 도와주게 됐어요. 특히 이제 모든 검사를 온라인화 작업을 다 해서, 예전에는 이제 손으로 적으면 다시 컴퓨터로 입력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검사를 하면 데이터가 바로 뜨도록 온라인 작업을 다 해줘서, 아빠가 이제 아이 검사 상담하면 전산으로 쫙 도표로 나오도록 그렇게 전산화 작업을 해줬습니다. 또 트레이닝이 겹칠 때는 이제 트레이닝 수업 보조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앱 개발도 하고, 또 이제 벤츠 회사에 취직해서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 이제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경영 악화로 벤처 회사가 또 문을 닫게 되면서 우리 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했던 두뇌 개발 훈련을 가정용으로 개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할 건데 별로 실현되려나 하면서도 하라고, 너 해보고 싶은 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용 프로그램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그리고 이제 이 두뇌 개발 프로그램을 가정용으로 개발해서 지금 아이들이나 부모님들 반응이 아주 좋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성장하기까지 정말 너무 많은 고생과 눈물과 불면의 밤을 보냈지만, 이렇게 잘 성장한 우리 아들이 고맙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도 고맙고, 남편이나 딸에게도 고맙지만 저 자신에게도 참 뿌듯하다고, 열심히 했다고 칭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말을 못하고 지시사항 따르기 전혀 안되고 호명 반응 안되고 이럴 때, 그때도 제가 우리 아들이 발달장애 1급이라 판명받은 그날부터 매일 하루에 30분씩 지압을 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고 몸과 뇌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뇌를 우리가 자극하는 방법은 몸을 자극하면 뇌가 자극이 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피부는 바로 뇌와 직결됩니다. 수정, 난자와 전자가 만나서 수정하는 그날,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 나누어지고 이 외배엽이 피부가 되고 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모든 것을 입으로, 제일 민감한 입으로 정보를 탐색하듯이 피부를 만지면 만질수록 뇌 발달이 좋아집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자는 사이 그 몸에 쌓인 노폐물 배설이 잘 되고 재생력이 올라가고 학습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늦으면 늦을수록 틱을 하거나 ADHD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많이 만져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자폐 성향이 심한 아이들은 만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특히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자꾸 자고 나서라도 만지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많이 만져주면서 외부 경계감을 자꾸 허물어 가야 됩니다. 손 만지는 거 좋아하면 손 만져주시고, 발 만지는 거 좋아하면 발 만져주시고, 등 만져주는 거 좋아하면 등 만져주시고, 깨어있을 때 만지는 거 싫어하면 자고서라도 만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한의사로서 제일 잘한 것이 30분 이상 아이를 마사지, 지압해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아들 잃어버려서 울고 불고 난리친 적도 있지만 산으로 들로 바다로 전원주택으로 막 얼굴에 김이 낄 정도로 정말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주말만 되면 텐트 싣고 말리고 활동량을 끊임없이 그 활동량을 올리고, 인간은 동물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만큼 뇌 발달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많이 웃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발달합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글도 못 되고 숫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단음절만 하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입학했지만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면 무조건 숙제 시켰습니다. 받아쓰기 시키고 또 준비물 있으면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전화 다 해서 준비물 시키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공부를 시켰는데, 어느 날 친구 아들이 이제 친구가 일이 있어서 친구 아들을 제가 같이 숙제를 봐줬는데 그 녀석은 혼자서 30분도 안 돼서 숙제 다 하고 놀러 가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30분 필통 꺼내고 준비하는데 30분 지나갑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검정고시 시간에는 이제 그 과외 붙이고, 고등학교 때도 부족한 부분은 과외 붙이고, 공부를 정말 공부가 되는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정말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은 너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주지는 마시고, 되는 아이들은 최대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두뇌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로는 정말 최첨단 감각통합훈련인 IM과 그 독일의 뇌밸런스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의 그 뉴로푸드백 프로그램을 연구소에 세팅하고 매일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매일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게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뇌 발달을 돕고 학습 능력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했던 것을 자기가 스스로 가정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브레인 밸런스 비트 트리플 B라고 가정용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들이 개발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두뇌 트레이닝 하니까 너무 이제 발전하고 좋아서 당시에 이제 우리 연구소에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은 정말 발달장애 애들 동작 하나하나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금액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박수 한번 지시사항 따르는 거 제대로 못하고 1시간이 지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연구소 부모님들한테 시간을 오픈해서 부모님이 직접 하시도록 해드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두뇌 트레이닝을 시켜보면 일반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발달장애 애들은 시키는 건 너무 힘든데 하기 시작하면 정말 꾸준하게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용 프로그램이 정말 집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하고 아이들과 같이 하는, 정말 발달장애 아이들이나 그 ADHD, 집중력이 쉽게 손상되고 흩어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벤처 회사의 CEO로 성장하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은 예약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성장하기까지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릴수록 바깥놀이 많이 하시고 마사지 많이 하시고 공부시키시고 많이 웃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많이 발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